여러분, 도치살롱, 즉 플로우타워 살롱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 진짜 흥미로운데요. 바로 쉔젠 AI에서 2026년 4월 13일 완전 최근에 발표한 따끈따끈한 심층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2026년 중국 테슬라 기업 심층 연구 보고서, 기술 혁신, 시장 확장 및 재무 전망인데요. 앞으로 딱 10분 동안 이 방대한 내용을 아주 핵심만 짚어서 해설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해설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거시적인 글로벌 시장 환경부터 시작해서 테슬라의 확장 전략, 핵심 기술과 배터리, 치열한 비용과 가격 전쟁,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 핵심 발견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가볼까요? 섹션 1. 글로벌 시장 환경입니다. 테슬라가 도대체 무슨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알려면 일단 그들이 뛰고 있는 이 복잡한 운동장 전체를 좀 내려다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중국 시장의 기세가 정말 무섭지 않나요? 2024년 글로벌 시장에서 예상 판매량이 무려 1,150만 대를 넘기고 침투율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차가 참 많이 팔리네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 판매량의 60% 이상을 중국이 싹쓸이하고 있다는 건데, 다시 말해 미래 모빌리티의 표준 자체가 지금 그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동네마다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한 규모와 정책 지원으로 밀어붙인다면 미국은 이른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공제라는 단근으로 시장을 자극하고 있죠. 반대로 유럽은 어떨까요? 거긴 강력한 탄소 배출 벌금이라는 채찍을 써서 기업들이 억지로라도 전환하게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룰이 제각각인 거대한 글로벌 체스판 위에서 동시에 여러 판의 체스를 두고 있는 셈이에요. 게다가 우리 같은 소비자들의 입맛도 확 바뀌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데이터를 보면 20만 위안 이상, 그러니까 꽤 값이 나가는 중고급 차량의 판매 비중이 27%까지 훌쩍 뛰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사람들은 그냥 굴러가기만 하는 거대한 배터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내준의 스마트 캐빈이나 자율주행 같은 경험에 기꺼이 돈에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폭발적 엔진입니다. 섹션 2, 테슬라의 확장 전략입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다단한 전 세계 시장을 테슬라는 과연 어떤 무기로 공략하고 있을까요? 테슬라의 양동작전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딱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무기를 들고 나왔어요. 하나는 모델 Y,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죠. 패밀리카로 딱인 실용성의 끝판왕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죠? 바로 사이버 트럭입니다. 이건 북미 픽업 트럭 시장의 룰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려고 만든 차잖아요. 얼리어답터들 심장을 뛰게 만드는 파괴적인 디자인과 기술력, 이 두 모델의 극단적인 대비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런 차들을 전 세계에 뿌리려면 공장이 받쳐줘야겠죠. 테슬라의 공장 진화 타임라인을 보면 이것도 철저한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부품 현지화율이 95%가 넘는 상하이 공장은 지금 전 세계로 차를 뿜어내는 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 멕시코 공장도 준비 중인데 이게 진짜 영리한 한 수입니다. USMCA, 그러니까 까다로운 북미 무역 관세 장벽을 아주 유연하게 피해가면서 시장을 꽉 잡겠다는 고도의 지정학적 전략인 거죠. 섹션 3, 핵심 기술과 배터리입니다. 공장 같은 거시적인 얘기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전기차의 진짜 심장, 배터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배터리 전략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가격 착하고 튼튼한 LFP 배터리는 기본 모델들을 책임지는 아주 든든한 일꾼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테슬라가 진짜 사활을 걸고 있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저 거대한 4680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기존 배터리의 한계를 다 부숴버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혁신의 결정체인데, 앞서 말씀드린 사이버 트럭에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늘 만만치 않죠. 이 혁신적인 녀석을 실험실 밖으로 끌어내서 대량 생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엄청난 난제들을 겪고 있어요. 태블릿 구조를 레이저로 기가 막히게 용접해야 하는데 그 정밀도 맞추는 것도 고역이고요. 충방전 할 때마다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실리콘 음극재를 달래는 것도 엄청난 골칫거리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산 수율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거든요. 혁신이 달콤한 만큼 그 대가는 뼈를 깎는 고통인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4680에 목숨을 거느냐?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이 제조 공정을 완벽하게 안정화한다면 놀라지 마세요. 킬로와트 시당 무려
56%의 비용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반값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마진이 좀 좋아진다 수준이 아니라 전기차 산업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어 버릴 핵폭탄급 파괴력을 가진 숫자입니다. 섹션 4, 비용과 가격 전쟁입니다. 이 엄청난 원가 절감 잠재력이 도대체 시장에서 어떤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지 바로 확인해 보죠. 보통 전기차 원가의 절반 가까이가 배터리랑 전기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이 배터리 원가를 극한까지 쥐어짜는 기술을 마스터했다. 이게 과연 경쟁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테슬라는 이걸 그저 돈 버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시장을 폭격하는 엄청난 무기로 씁니다. 여기서 이른바 터미널 가격 역전이라는 무시무시한 전략이 나옵니다. 원자재 가격도 떨어졌겠다. 툭 치면 수백만 대씩 찍어내는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도 갖췄겠다. 테슬라는 실제 거래 가격을 공시 가격표보다 더 후려쳐서 팔 수 있는 여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남들은 팔면 팔수록 적자라서 피눈물을 흘리는데 테슬라는 그 두둑한 마진 체력을 바탕으로 가격을 팍팍 내리면서 경쟁자들 숨통을 끊어놓고 자기들의 점유율은 철옹성처럼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자비하죠? 자, 드디어 섹션 5, 세 가지 핵심 발견입니다. 지금까지 쫙 훑어본 거시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미시적인 배터리 기술까지 싹 다 종합해서 우리가 꼭 챙겨가야 할 핵심 가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셴젠 AI 보고서가 던지는 궁극적인 세 가지 펀치는 이렇습니다. 첫째, 요즘처럼 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세상에서는 현지에 딱 맞는 공급망을 얼마나 빨리 세팅하느냐, 이 민첩성이 생존을 좌우합니다. 둘째, 결국 핵심은 4680 배터리입니다. 이 괴물을 양산해내는 것이 미래 수익성을 폭발적으로 여는 마진의 핵심 축이라는 거고요. 셋째,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가격을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가격 탄력성이야말로 그 어떤 경쟁자도 뚫을 수 없는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방어력, 즉 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거대한 에너지망까지 하나로 합쳐지는 이 시점에서 과연 테슬라의 진짜 최종 목표가 그저 차를 많이 파는 것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에너지와 제조 생태계 전체를 통째로 지배하는 것일까요? 한 10년 뒤쯤 이 회사가 어떤 경이로운 모습으로 진화해 있을지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10분 동안 밀도 있게 살펴본 해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치살롱 만년웅농.